대표님의 회사는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니면은 우선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보상이라는 거는 뭐냐? 직원들이 이름 많고 괴로워해서 3개월 지났을 때 몇백만 원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든 걸 어필을 잘하면 연봉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연봉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1년에 한 번 하는 게 딱 맞는 건지 조금 이제 조직이 갖추어지는 회사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직원들과 돈을 놓고 거래하는 관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얼마 주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갈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거래하는 관계잖아요. 이런 거래하는 관계에 있으면은 사장님이 언제나 칼날을 잡고 있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칼날을 잡고 있는 자의 모습. 이게 바뀌어야지 돼요. 직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돈보다 이 회사에 있는 게 저의 보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얻어야 될 레슨은 내가 돈 이외에는 이 직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것을 알아차려야지 돼요.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알아차리지 못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몸이 안 좋아요. 자꾸 배가 아파. 새벽마다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럼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계속 진통제, 지사제 이것만 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뭐가 문제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 그러면 보상 체계의 양대축. 하나는 금전적인 보상, 하나는 심리적인 보상. 이 둘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비중은 몇 대 몇으로 돼야 되느냐? 큰 기업이 되기 전에는 심리적 보상이 6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나 후성에 이런 큰 기업이 돼. 이런 큰 기업은 심리적 보상은 갖지 말라 그래도 이미 갖죠. 예를 들어서 장가를 간다고 쳐봐. 자네 어디 댕기나? 그러면 효성그룹 댕깁니다. 그러면 장인 될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인재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대기업이라는 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 기업의 특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모가 크니까. 이런 것은 심리적인 보상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죠? 금전적인 보상만 계산 과정 속에서 못하지 않다. 이러면 댕기는 겁니다. 비슷하게 대표님의 회사는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니면은 우선적으로 심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심리적인 보상이라는 거는 뭐냐? 내가 이곳에 댕기는 것이 자부심으로 느껴져야지 돼요. 그러면 자부심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시장에서 내가 앞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건축, 시행, 설계, 시공, 적어도 이 측면에 있어서는 이 회사에 당기는 것이 내가 앞선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이 시장에서 리더야. 앞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심리적인 보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끼리 친절하고 화목하고 재밌고 그래야 되겠죠. 케미스트리, 재미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장과 성취감이 있어야 된다. 성장에 대한 감이 있어야지 돼요. 중간계 매니저들은 힘든 일들을 하고 있지만 셋이서 저랑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주려고 하는 거는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려고 하는 성장감은 뭐냐? 내가 언젠가 나가더라도 나 혼자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다. 디자인도 할 수 있고 기획도 할 수 있고 고객도 만날 수 있고 상품도 만들 수 있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스마트 스토어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성장, 나는 성장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두 번째, 성취. 나는 성장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무언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 항상 마감이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기 댕기는 게 재미있어. 그래서 성취감과 성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중간계가 조그마한 회사이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성취감과 성장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게 저의 소망이에요. 같은 관점으로 대표님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은 대표님의 회사는 중간계보다 훨씬 큰 회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건설회사가 많잖아요. 글로 안 가고 왜 와야 되느냐? 여기 있을 때 느끼는 성취감, 여기 있을 때 느끼는 성장감, 이것을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만들 수 있느냐? 사장님이 그것에 대한 의도를 가져야지 돼요. 우리 애들을 성취, 성장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런 의도가 있으면 제 경험상 3일만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반드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3일만 곰곰이 생각하라고. 왜 아이디어가 안 나오냐? 이틀하고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3일만 곰곰이 생각하시면 반드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고 금전적인 보상. 금전적인 보상은 첫 번째로는 경쟁사보다 못하지 않다.
혹은 경쟁사보다 조금이라도 낫다. 그런 느낌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한 건가? 심리적인 소속감.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 다녀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객은 둘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내부 고객이고 둘째는 외부 고객입니다. 내부 고객이 더 중요한가? 외부 고객이 더 중요한가? 내부 고객이 100배 이상 더 중요합니다. 왜냐? 내부 고객은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내부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내부 고객이 나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고 제품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을 만나서 설득하고 물건을 팔고 AS를 해주고 이래야지 외부 고객, 바깥에 있는 외부 고객이 어머 이 제품 괜찮아요, 이 제품 써보니까 좋아요, 다른 곳에 추천해야겠어요, 또 구매해야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부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내부 고객이 어딘가에 불만족한 마음이 있다면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열심히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 준다면 외부 고객 관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벌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내부 고객을 실망시키면 외부 고객은 아무리 사장이 열심히 얘기해도 만족감을 전달할 재간이 없답니다. 오늘의 레슨은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중에 누가 더 중요한가? 내부 고객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내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떠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심리적인 보상, 하나는 금전적인 보상.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한마디 해드릴게요. 여러분, 실패를 하더라도 레슨만 얻잖아요. 레슨만 얻으면 실패를 해도 그것은 성공입니다. 레슨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공을 해도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사장님이 있어요. 레슨을 얻는 사장님, 레슨을 얻지 못하는 사장. 항상 레슨을 얻으셔라. 성공에는 성공의 레슨, 실패에는 실패의 레슨. 이것이 사장님들을 그 다음번 성공의 여정으로 안내하게 될 것이에요. 더 자세한 내용은 중간계 사업학교 강의에서 배워보세요.